가수 전영록에게 믿기 힘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영록의 건강 악화로 인해 그의 마지막 공연으로 알려졌던 무대가 결국 취소된 것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전영록과 민혜경이 함께 준비한 뒤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공연은 두 가수의 콜라보 무대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일, 전영록은 공연 준비에 한창이던 중 연습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전영록의 안면이 한쪽으로 굳어가는 증상을 목격했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진단했고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재 전영록은 스스로 식사나 음료 섭취가 어려워 영양관을 통해 생명을 유지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전영록의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회복 여부를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안정적인 휴식과 장기적인 치료가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렸습니다. 1954년 3월 26일 생인 전영록은 올해로 69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외모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의 외모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코미디언 이홍렬과 동갑이자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인데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스스로를 한 번도 스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부모가 각각 대배우 황혜와 가수 백설이라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명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느꼈다네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시장을 다니고 택시를 타며 대중목욕탕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전영록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 탤런트 이미연과의 이혼을 기점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깊은 슬럼프는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의 전성기는 서서히 저물었습니다. 그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진 것이 본인의 의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때 팔방미인이라 불렸던 전영록의 활발한 활동은 멈춰섰습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어쩌면 유전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였던 아버지 황혜와 가수였던 어머니 백설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생 시절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해 입상하는 등 남다른 재능을 일찍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반대 속에 몰래 노래했지만 나중에는 두 분 모두 적극적으로 전영록의 활동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그는 라디오 DJ로 활동을 시작하며 다시금 대중과 소통했고 콘서트와 방송, 뮤지컬 무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요 등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곡입니다. 젊은 세대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입니다. 전영록은 탤런트 이미연과의 결혼으로 연예계 대표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던 전영록은 학교 수업을 자주 빠지고 청룡연못에서 낮잠을 자는 등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도교수의 연락을 받은 아버지 황혜가 크게 화를 내며 차라리 그럴 바엔 학교를 그만둬라고 했고 그는 실제로 자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학력은 중앙대 2학년 중퇴로 남게 됐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연 사이에는 두 딸, 전보람과 전우람이 태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전영록이 두 딸의 양육권을 갖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두 딸을 돌보는 일은 녹록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그는 부산의 라이브 카페를 전전하며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냉정했고 심지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음식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간 나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전영록은 임주현 씨와 재혼하게 되는데 그녀는 그보다 16살이나 어린 오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을 버리고 젊은 여성과 살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등의 루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연은 과거 방송에서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 가장 괴로운 선택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결정은 이미연의 어머니가 내렸다고 전해지며 딸이 새 출발을 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혼 후 이미연은 약 1년간 술에 의지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외로움을 달래려 또 다른 사람과 재혼했지만 그 결혼 역시 끝내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미연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두 딸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 만에 엄마 곁으로 돌아온 두 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영록에 대해서는 그는 내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재미있고 완벽한 남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영록의 이혼 사유를 도박, 바람, 사업 실패 등으로 추측했지만 이미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용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전영록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전영록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음악과 연기, 가족과 사랑, 실패와 재기의 교차점 속에서 그는 늘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혼 이후 두 딸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전영록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아이들만은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란 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스타의 이미지로 살아오던 전영록에게 무대 밖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는 한 팬의 요청곡에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멈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내 인생의 어느 시절을 닮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던 그는 그렇게 음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의 재혼 소식도 한동안은 논란이었습니다. 임주현 씨와의 나이 차이, 이혼 직후의 연애 시작,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때론 가혹할 만큼 예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꾸준히 사랑을 이어갔고 전영록은 이후 몇 차례 방송에 출연하며 임주현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 삶에 다시 찾아온 감사한 인연이라며 그녀를 구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영록은 단지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방송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KBS 라디오 DJ로 활약하며 많은 청취자들과 소통했고 그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멘트는 중장년층 청취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영록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그의 방송은 치유의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뮤지컬 그날들, 사랑은 비를 타고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후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좋았고 무대 위에서 전영록은 여전히 관객을 매료시키는 힘을 지닌 배우였습니다. 무대는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공간지라고 말하던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삶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영록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건강에 대한 경고는 점차 뚜렷해졌고 이번 뇌졸중 사태는 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수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팬들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영록은 우리 청춘의 기억이다.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고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조직하거나 병문안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로 위로받았던 세대에게 전영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시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 전보람은 현재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티에러 멤버로 활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 역시 가수로서 대중 앞에 서며 전영록의 또 다른 자취를 잇고 있는 셈입니다. 전보람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내게 음악보다 인생을 먼저 가르쳐준 분이라며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묻어납니다. 전영록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는 예전 인터뷰에서 나는 무대에서 죽고 싶다.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팬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전영록은 수많은 굴곡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려는 중입니다. 그의 노래처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 그는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밤도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이제 우리는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무대 위에서 그 답을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영록이라는 이름은 단지 추억으로 남기엔 너무나 뜨겁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그가 다시 걸어 나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고 말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영록의 삶을 되돌아보면 단순히 스타로서의 화려한 경력만이 아니라 인간 전영록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때론 고통스러웠고 때론 외로웠으며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이겨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영록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노래 불티가 흘러나왔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당시 연애 감정을 처음 느끼던 청소년들에게는 사랑의 테마곡과도 같았고 그 노래에 얽힌 첫사랑의 추억을 품은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항상 그늘이 존재했습니다. 전영록은 자주 나는 부모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오고 말합니다. 대스타였던 아버지 황해, 그리고 어머니 백설이의 존재는 그에게 자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전영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백설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도 털어놓은 적 있습니다.